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차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의제 조율에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관측되면서 비핵화를 위한談判 결과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2, 3일 안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군불만 대다가 어제 네. 기습적으로 또 밤에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3명의 억류자가 풀려나는 순간 그 직후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그동안 계속 뜸만 들이다가 결국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싱가포르로 결정됐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 북한 간에 최대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지만 그러나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에 대한 대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싱가포르가 중립지대적인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감 있는 그런 장소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했다. 북측에서는 아마 평양 방문이나 또는 판문점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때 판문점이 유력한 개최 장소로 검토가 됐고요. 네네. 평양도 막판까지 거론이 됐는데 네. 최종적으로 싱가포르가 선택이 됐습니다. 뭐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뭐 희망은 저는 평양이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네. 평양에서 그야말로 세기의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래도 미국적 입장에서는 좀 안전한 장소, 좀 더 안정된 그런 공간을 선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역시 이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양으로 갔을 때는 결국 선물 보따리를 제대로 들고 나와야 된다는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또 미국 내 여론도 역시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여론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격적인 그런 행보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는 행보를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차근차근 얻어오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싱가포르 장소 확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평양에서 회담을 갖자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별수 네. 없이 싱가포르를 받아들였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역시 미국의 대통령을 북한 수도 평양으로 끌어들여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 이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강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현재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체적인 판을 이끌고 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조 속에서 상황을 풀어나간다.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들어오게 해서 그야말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뭔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핵 없는 한반도 또 비핵화 평화체제를 자신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던 네. 그 부분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저는 한 번으로 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후에 정상회담은 평양과 워싱턴에서 열릴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북한에서 풀려나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공항까지 나가서 이들을 맞이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3명의 억류자의 석방은 그 석방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3명의 석방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평양에 들어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에서 3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대형 성조기가 걸개 그림처럼 그렇게 걸려있는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만들었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 결국 미국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랄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면서 판 자체를 자신이 끌고 가고 있다. 이것을 또 과시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도 세 명의 억류자 석방을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 네네. 순회 회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방북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 그리고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았을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북측에서도 직접 순회 회담, 북한에서는 이제 정상회담 표현을 안 씁니다. 네. 순회 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순회 회담을 직접 발표를 하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온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된다는 것은 북한도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켰다. 직접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에 6월 12일까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의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그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서는 이미 저는 북미 간에 특히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 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는 이미 저는 정리가 됐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비핵화의 속도의 문제랄지 네. 또는 비핵화의 과정과 관련된 문제 예를 들면 미국은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풀자라고 하는 또는 해결하자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더 속도감 있게 가지만 그러나 단계별로 가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입장들의 조율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의 상황들은 유동적이다.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좀 더 강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으로 뭐 시간이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그 과정에서 조율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들어가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서 영구적인 비핵화 얘기를 했고요. 네네. PVID.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이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PVID 그러니까 영구적인 비핵화 이 부분은 일단락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면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 가는 기내에서도 CVID라는 표현을 직접 썼습니다. 다시 썼고요. 또 사실상 PVID하고 CVID하고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그 언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갖고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우선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번에 이뤄내고 부차적인 또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후에 그 고위급 회담 또는 다음번에 어떤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개최하면서 단계적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그 첫 술에 배부르는 네. 이런 쪽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